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 오전 1시 14분입니다. 3월 15일 12시 기준으로 자료를 조금 정리를 했고요. 어떤 분이 또 PPT를 1분 만에 작성했네 라는 댓글을 보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고생하는데 물론 AI 도움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자료 검증도 해야 되고 뉴스도 확인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께 그래도 최대한 맞는 정보를 전해드려야 되니까 그죠? 물론 하다가도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분위기를 좀 바꿔봤어요. 그리고 다른 소개도 좀 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서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주간 마켓입니다. 유가는요 98.71달러, 코스피는 5487포인트로 다소 떨어졌고요. 그리고 S&P는 6632%포인트로 또 다소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을 횡보하면서 오히려 조금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죠? 여러분들 지난 주 결산 때 주말에는 알트코인들이 단타장과 그런 것들이 좀 연출될 수 있고, 비트코인 7만 불 살짝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금도 강세긴 하지만 최근에 약간 또 빠진 모습을 좀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달러 지수도, 달러 인덱스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비해서 조금 더 올랐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안전한 곳으로 돈이 좀 가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작용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트럼프 아직 이란과 딜 준비가 안 됐다. 나 더 때릴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뭐 합의한다 뭐 이러더니 또 말을 바꾸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란, 호르무즈에 미국, 이스라엘 제외하고는 다 개방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통행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 선박이 통과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동맹국에 전화를 보내서 해협을 열어라 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좀 응답이 조금 시큰둥하죠.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은 좀 조심스럽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걸프 국가들 미사일 드론 요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특히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미사일이 많이 날라와서 우리 한국의 천공2가 우리가 또 많이 혜택을 봤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실전 데이터도 쌓고, 그리고 뭐 여담인데 이제 이란이 쏘는 이제 드론 한 대가 5천만 원 정도인데 테트레이트가 60억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중국이 그런 쪽으로 해서 미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뭐 음모론도 있고, 제가 또 음모론을 좋아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글도 좀 써놓은 게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전 유전 고조가 되는 그런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글로벌 공급 20% 정도 줄어들어서 비추 방출도 무용지물이다라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폭등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정도 있습니다. 뭐 경제 지표들은 뭐 전반적으로 보시면 알겠고요. 그래서 패드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후퇴돼서 6월로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역시 좀 강해져 있다라는 부분들, 조금 안타까운 지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번 책실 일정입니다. 다른 거는 뭐 크게 뭐 재밌게 읽어보시면 되고, 나중에 FOMC죠. FOMC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뉴스들을 좀 민감하게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쟁이 그렇게 길어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3월 중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뭐 국지전이라던가 뭐 게릴라 이런 것들은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길이 잡힌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내리라고 믿어야죠. 무조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자, 유가입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만약에 좀 안 좋아진다면 우리 150달러, 뭐점인 15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이때는 뭐 그렇죠. 좀 타격이 좀 크겠죠. 그죠? 경제적으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기름값, 유가와 환율에 가장 좀 취약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한국은 기름값 오르고 그 환율 오르면 답이 없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안 되길 좀 바라겠고요. FOMC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몇 번 정도 인하를 할 것인가, 그리고 경제 전망과 이런 부분에 대한 브리핑 내용이 조금 중요할 거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장 분위기는 이제 조금은 조심하자라는 분위기로 넘어가 있다. 저는 뭐 그건 조금 반대긴 한데 어쨌든 뭐 조심하자는 분위기로 넘어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쟁으로서는 수혜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방어구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굳이 얘네들을 들어간다기보다는 어쨌든 저는 이 인프라 이쪽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프라 어쨌든 전쟁이라고 하면 어쨌든 에너지 자립에 대한 것들은 이제 예방책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좀 에너지를 너무 배 유조선만 유지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답이 없네?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의 석유관을 연결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 뭐, 그럴 수도 있고, 미국과의 경제 협력체를 구성해보자. 그러면 좀 싸게 살 수 있을 테니까. 뭐, 그런 대안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쟁이 나게 되면, 박살 나겠죠. 박살 나면 그걸 나중에 다시 재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인프라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는 부분이에요. 얘는 지금 당장이고 우리가 좀 비전을 본다면 인프라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겠고요. 위험한 테크 지금 당장 두드려 맞고 있는데 지금 당장 위험한데 굳이 뭐 성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금 내가 당장 배고프니까 지금 당장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고, 역시 지금 당장 힘드니까 소비재. 물가가 상승되면, 뭐,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가가 다 올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물가가 한번 오르면 떨어지기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도 조금 안 좋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물가 올리지 말라고 하고, 유가는 오르고, 유지는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이제 이익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죠? 특히나 아시아 수입국, 직접적인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항공운송, 뭐, 직접적이죠. 얘가 제일 심각. 얘는 그냥 바로예요. 뭐, 사생되는 것도 없고, 그냥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항공원이 개박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 주가 많이 빠졌어요. 빠졌다가 사실 또 반등을 좀 했는데, 저는 이제 요것도 우리 관세청이 계속 별표를 치고 있죠. 그죠? 요거 녀석은 나중에 유가가 오르다가 언제 어느 순간 전쟁이 끝이 나겠죠. 뭐, 진짜 뭐 핵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은 전쟁이 끝이 날 겁니다. 그죠? 끝이 나게 되면 얘는 급반등할 수 있는 주제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슈가 많을 때는 나중에 또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보시면서 투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패드에 대한 시나리오는 여러분들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약을 하자면 이번 주는 FOMC 그리고 중동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머물려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뉴스 하나하나, 미사일 하나하나, 뭐 요즘 뭐 어떤 뭐 유전을 터뜨렸다, 뭐 항만을 터뜨렸다, 뭐 이런 이슈 하나가 시장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같은 경우 현금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료들은요, 저희 이제 블로그입니다. 저희 블로그 이제 유식한 정보 다모항이라는 곳인데요. 그래서 뭐 예전부터 하던 건데 조금 부끄러워서 공개를 안 했습니다만 이전 조금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여기 보시면 링크 달아놓을게요. 가셔서 보시면 이번 주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놨으니까 가볍게 읽어보시고 또 부족한 점 있으면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또 강화를 할 것이고 또 잘못된 점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우리는 끝나지 않고 차트로 넘어오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달러입니다. 1,500원을 확인했어요. 주말 동안. 확인하면서 다시 조금 더 진정세를 보여주고 있죠. 정부에 대한 개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계속 개입할 겁니다. 1,500원 넘어가게 되면 우리 서민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래도 지금 다행스럽게도 우리 삼성전자가 또 기업이 또 좋고 그리고 뭐 방산업들이 잘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 세수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이 환율을 잡는 데 돈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환율은 잡아야 돼요. 뭐 환율 잡는 데 돈 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환율은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진짜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IMF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MF 때 사실 여기 갔었잖아요. 지금 뭐 거의 IMF에 준하는 모습인데 아니 어떻게든 잡아내야 됩니다. 지금 추세선 부분으로 인해서 보시면 사실 여기에 열려 있기는 해요. 그죠? 왜 추세선 이렇게 타고 있잖아. 병행사를 타고 가면 이게 피치포크 채널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는 양보하더라도요. 여기는 절대 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뭐 한국 정부가 막을 능력이 없어서 만약에 튀어버리면 진짜 우리는 이제 개박살 나는 건데 다행히도 우리 삼성전자 우리 이렇게 기업이 주식이 오르면서 이제 세수도 좀 확보가 좀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보자고요. 네. 엔화입니다. 엔화도 오히려 최근에 좀 오히려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최근에. 자, 이것도 엔화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위안화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원화만 개박살이 나고 있다. 참, 속상한 일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넘어가 있고, 테슬라, 조정 중이고요. S&P도 조정 중에 있습니다. S&P는 여기서 숏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1700 정도까지의 숏 포지션을 얘기 드렸고, 이 밑을 알아서 하셔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아래를 빠지게 되면, 여기는 조금 더, 단타에 대한 우리가 반등에 대한 관점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들어주게 되면 큰 하락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빠지는 모습이 어쨌든 지금 6,400을 한번 확인할 가능성이 조금 커 보인다 정도로 해석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구경하죠. 삼성전자도 지금 일단 반도체이다 보니 강세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어쨌든 좀 많이 튀었다가 조정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이 모습들이 실버 차트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버의 차트와 우리가 같이 좀 맥을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스피를 보게 되면 코스피 이렇게 해서 튀고 여기서 반등을 바로 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간이 나올까 안 나올까가 좀 궁금하기는 한데 어찌됐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박스권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눈 차트도 본기에 말씀드리자면 여기서부터 이 정도 위치는 우리가 매수할 위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60달러 밑으로 빠지게 되면 또 매수를 매수가 한번 달려볼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BK 온스당 여기 100달러가 넘어가 버리다 보니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 나왔는데 우리가 사실 여기서 우리가 엄청난 추천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은 같은 경우는 여기 구간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니까 여기 빠지게 되면 이때는 한번 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 여기서 사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고점들은 얼마까지 가든 우리는 관심이 없다. 조정을 보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요, 우리 쇼츠에 말씀드렸습니다. 고점은 우리가 이제 거품이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오를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반대를 한번 봐야 실거래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거래는 여기서 많이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네, 비슷하죠? 네, 코스피 여기서 이 정도인데 밑을 볼까?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이런 정도의 느낌, 이제 이렇게 갔다 다시 가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자, 코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최근에 이제 반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 상승을 보고 이 눌림목을 잡아보자. 라고, 요 상승을 보고 눌림목을 잡아보자. 그래서 74,000달러까지 바라보자. 그리고 이거 보면서 이제 요쯤에서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익 행보를 하게 되면서 삼각 수렴 형태가 뜨게 되면서 알트코인의 반타장이 연출될 수 있을 거다라고 거래가 좀 증가되면 이렇게 언급을 드렸고 실제로 버즈 지표도 조금 상승되면서 우리가 알트코인 단타장이 연출이 됐고 추가적으로 좀 더 한 번 더 지금 단타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큰 이제 수렴에 대한 모습들이 등장해서 여기서 거래가 또 붙으면 좀 큰 시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왜냐면 수렴이 좀 이뤄졌으니까, 여기서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이탈돼서 여기 거래가 살짝 붙어서 올라가게 된다면, 요거는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거든요. 거래는 이만큼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코인 베이스 차트예요. 그래서 업비트도 아마 이런 형태가 등장하게 되면 여기서 올라갈 때는 이제 선점 잡고 한번 배팅을 좀 크게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입니다. 나쁘진 않아요.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움직이는 건 우리가 이제 76,000 정도까지 바라본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요까지만 바라보는 게 반잠직하고 그죠? 오늘 미전에 좀 벌었던 분들은 노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 들어가긴 조금 까다롭거든요. 자, 비트코인 넘어서 얘기를 조금 더 하나 차트 들어와서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랑 좀 할게요. 네, 지금 저희들 이제 공부방입니다. 여기 이제 회원분들, 저희한테 후원금을 주시는 분들께 이제 기법 강의라든지 이제 원칙 강의 이런 것들 많이 해드리는 공간인데 여러분들 안 들어오셔도 돼요. 근데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광고지만 실제로 실력이 있다는 걸 좀 검증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좀 있고요. 저희도 이제 뒷북에 대한 거를 우리가 예전에 여기서부터 언급을 드렸어요, 과거에. 그래서 뒷북이 실제로 상승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10% 이상, 20% 넘게 상승했었던 부분이고, 나머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가이드를 좀 해드렸고, 요번에 이제 역시 13일날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서 비트댄서가 추가가 됐었어요. 비트댄서 볼게요. 비트댄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뭐 맞췄다고 자랑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학습용으로 써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종목을 찾거나 이제 단타를 하실 때 관심 있게 보셔도 좋고 우리가 뭐 전략 매도라든지 매수할 때 이런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지면 끝도 없이 삐뚤어진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전제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로 광고 적당히 넘어가세요. 네, 좀 민망하긴 한데 아무튼 비트댄서입니다. 비트댄서는 이제 매물대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매물대가 있었었고 거래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매물대 돌파하는 모습을 이쯤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트댄서를 저희들이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어요. 실제 보고 좀 있다가 밑에 지금 안 보이는 13일 요 정도 되거든요. 13일 정도에 우리가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니까 이과에서 거래가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14일날 슈팅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만큼까지 14일날 15일까지 이렇게 쭉 크게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근본을 잡아 나가는 것은 손절이 짧기 때문이기도 하고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이런 플랫형 확장 플랫형 패턴 이런 형태를 좀 확인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돌파하고 나서 안착하면서 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좋아요. 저도 그걸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그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셨을 때 뭐 손절을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그런 시나리오를 좀 짜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죠. 실제로 비트댄서 같은 경우는 지금 30% 정도 상승을 해서 우리 많은 수익을 가져가셨을 겁니다. 다 사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촬영을 좀 해봤고요. 네, 지원을 해드려야죠.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요즘 알트 이제 원화 차트로 봤었을 때 오히려 좀 우리가 환율이 좀 강해지다 보니 좀 이렇게 달러가 강해지다 보니 오히려 원화로서는 조금 더 높은 가격대 유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여프가 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프가 붙었을 때는 사실 코인 가격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요 정도 가격 1억 1,000원을 살짝 넘어가는 1억 1,500 정도까지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쭉 올라가게 되면 이 평이 이렇게 돌아 나갈 것이고 추가적으로 다리를 잡고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림을 뜯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시나리오 중에 긍정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갈 것이다 보다는 어쨌든 지금은 타점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타점은 요쯤에서 잡는 게 바람직해요. 타점은 안 맞아서 이 정도 잡는 게 바람직할 것이고 알트코인들의 흐름 봤었을 때 우리가 지난 주말이었죠. 주말에는 뭐 말이 오른 종목 말고 튀려고 하는 종목이 몇 개 톡톡 튀면 다시 돌아가면서 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네오가 튀었고요. 웬일이래요. 그죠? 네오가 내일 오를게요. 네오가 내일 오를게요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비트텐서 역시나 상승했고 리플 약간 뭐 디카르고 슈팅했고 그래서 몇몇 종목들이 이렇게 튀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운적인 요소가 강해요. 저희들 이제 제가 뭐 이걸 다 할 수도 없고 그죠? 다 할 방법도 그냥 그나마 가능성 있어 보이는 몇 개를 쿡쿡 찍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첨된 것뿐입니다. 비트텐서 같은 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확률을 높이는 것이지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말은 못 하거든요. 그죠? 여러분들께 막, 그래도 지금 이거 갑니다. 사세요. 지금 사야 되는 이유, 뭐 이렇게 어그로를 끌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는 공부하고 여러분들 생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퀀텀도 일단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죠? 퀀텀도 다행은 좀, 그래도 바닥에서 살짝 들어오는, 주먹에서 별게 없지만, 그래도 힘을 좀 내주는 그런 모습들. 다행이다. 그쵸? 언톨로지 마찬가지. 그리고, 볼타. 악명 높은 그놈의 볼타도 드디어 꼬리를 살짝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만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알트코인들이 지금 거래가 살짝 붙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지금 붙으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움직여 세 캔들이 주봉상 세 캔들인데 거래가 좀 붙으면서 움직인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어쩌면 얘네들이 심폐소생을 하고 상승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까지는 전혀 볼 게 없다고 했는데 볼 게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확률 높게 잡기는 조금 아직 이르겠지만, 우리 희망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 그 자체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쵸?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비트코인,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름에 한 번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견적을 내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 심폐소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한 주 힘나게 보내시고, 항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시았으면 이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